안녕하세요. 베나TV 장보경 PD입니다. 베나TV는 후원금과 광고료를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끝까지 꼭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베나TV 영상이 널리 알려지도록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탈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로 이다은님 모셨고요. 그 다음에 보조 MC로 김주성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탈탈탈 탈북하면서 힘들었던 거 탈탈 털어드리는 프로입니다. 오늘 탈탈 털고 가시길. 탈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탈탈탈 이다은님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두 분이 어떻게 하시는 사이세요? 이게 사실은 이게 연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연사 예, 활동이요? 그 통일교육 강사인데 네. 통일교육원에서 전속이 돼가지고 전국의 초중고 학교들 돌아다니는 그런 강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사 활동을 우리는 그 교육원에서 진행을 하는 양성 그 과정이 있어요. 예, 탈북 전문 강사 과정인데 이분이 나보다 선배예요. 얘를 1기고 내가 2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연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주 뭐 워크숍이라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자주 모였는데 항상 보면은 뭐 분위기 메이커고 뭐 활달하고 쾌활하고 막. 아까 촬영 전에 대화하는데 굉장히 재밌으신 그죠, 분이셔서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재밌으신 분이 군복무를 9년을 하셨다고요? 네. 그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군 장교로, 심지어 장교예요. 9년을 복무하셨는데 어쩌다가 군대로? 전 희망이 사실은 그게 그 유치원 교사였어요. 네. 아이들을 좀 좋아해요. 아이들하고 뛰놀고 웃고 하는 게 좋아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뭐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나라를 지키는 네. 우리 나라를 우리 조선을 남조선으로부터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가 나가서 총 들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생각에 나갔죠. 근데 당시에 애국심. 네, 애국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일남 삼녀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그 누구나 어느 딸 하나 자식 하나 군대 내보내기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몰래 신체 검사를 해서 또 몰래 더해까지 가서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이 됐는데 또 대학교 그 시험까지 봤는데 또 그것도 합격이 됐어요. 네. 부모님들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너 김정숙 사범대학 이게 합격이 됐으니까 대학 됐다고 유치원 교사 할 수 있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 따로 품고 있었죠. 나는 지금 군사복무 신체검사 합격됐는데 난 이젠 군대 나가게 됐는데 나라를 지키러 가는데 막 이런 생각해서 이제 군복을 입었어요. 네. 부모님들한테 이젠 알려야 되겠다 해서 어머니께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기절을 하신 거예요. 까무러치신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저희 가족 누구 하나 제가 군대 나갈 때 더에 따라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요? 저 혼자 나갔어요 군대를. 아무도 배웅 안 해주고? 네, 아무도 배웅을 안 하셨어요. 아이고야. 근데 왜 그렇게 군대가 가기 싶어서 그랬을까?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계기가 있었어요. 단순하게 조국을 지키겠다 그것 말고도. 일단 첫째가 조국을 지키겠다. 네. 둘째가 큰 리더십 갖춘 간부가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출세구나. 결국은 출세를 하기 위한 그런가요? 네. 공명심이지. 네, 저는 무조건 간부가 돼서 남자들도 내가 막 지락펴락 다스릴 수 있는. 또 북한은 그 가부장적인 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뒤엎겠다기보다는 남자들도 내가 졌다 놨다 할 수 있는 간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부모님들 한 분도 저 배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군이었고 군에서 또 더로 가려면은 하잖아요. 군에서 신체검사 합격되면 더해서 군복을 입고 나가잖아요. 저는 그런데 안 울었어요. 이제 군복을 다 입고 이제 저희 남자 10명에 저희 여자 1명이었는데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가잖아요. 다 울고 있어요. 심지어 남자들까지 막 부모님들 펑을 하고 막 울고 하는데 저는 안 울더라고요. 실제 눈물이 안 나왔어요. 좋으셨어요? 군대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막. 엄청 들뜨고 나 이제 군사복무 6년만 하고 오면은 난 간부가 되겠구나. 보란 듯이 성공을 해서 부모님께 보여드려야지. 그게 내가 현여가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차에 타고 갔는데 아마 제가 그
벌을 받았나 봐요. 기차를 탁 타고 1시간 후부터 몸살이 오기 시작하고 열나가지고 예, 너무 아팠던 거예요. 부모님들을 아프게 한 그 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다시 내가 북송이 돼야 되나, 이게 북송이 이제 너무 자연스럽네요. 다시 집으로 가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때 아마 한 40도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대까지 일단 갔어요. 가서 제가 이제 신병 대대로 이제 가야 돼. 신병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못 가고 남자들은 또 따로 신병을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 속에 제가 입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 여단에 군의소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간 입원 생활하고 그리고 신병 훈련소 갔죠. 그래서 저는 가서부터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차 타고 갈 때도 역시 그 이등병의 노래인지 상중병의 노래인지 그거 이등병의 노래? 지도나 뭐 하는 거 남쪽 있잖아요. 노래잖아요. 남쪽 노래인데 그 되게 극이 울린다고. 네, 그게 울리긴 하는데 전 언제 노래를 부를 시간도 없었죠. 아파서? 아파서 거열이 나서 하는데 그때부터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벌 받는 거구나. 부모님 몰래 가가지고 벌 받는 거구나. 다시 가야 되나. 너무 아프니까 막 울고 똑같이 노래들을 불러요. 그게 너무 귀에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웅웅거리죠. 아프고. 네, 아픈데 소리 지를 힘도 없고 예, 그래서 한 일주일간 군인소에 있다가 신병 받으러 군단에 갔는데 남자 50 여자 50인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게 여자잖아요. 행복하더라고요. 왜 행복했을까요? 응? 군복 입어서? 아, 땡. 남녀공학 같은 게 없으니까. 띵동대. 네, 맞습니다. 왜냐면 남자 50 여자 50 예. 그래도 같은 공간에 여자였잖아요. 있으니까.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연애하러 갔구만 뭐 결국 군대. 그랬나요? 저도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가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남자들만 있으면 너무 재미없고 예, 맞아요. 같이 있으니까 또 밤 따러 갔을 때도 1인 1조로 또 이렇게 모아가고 하니까 그게 또 재밌기도 하고 훈련도 나름대로 재밌고 그때부터 보니까 정착 적응을 잘했던 거예요. 제가 군대 안에서의 적응. 네, 훈련도 잘하고 정치상학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고 대열 집총 체육 모든 걸 너무 다 잘하다 보니까 저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는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되냐? 가고 싶은 곳을 희망을 적는 거예요. 나는 고사총을 가야 되겠다. 그래, 이제 고사포가 팡팡팡 쏘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힘든 곳을 가야 되겠다. 허공에 들뜬 거죠. 그래서 희망을 적어냈던 게 고사포, 막 보병, 막 방사포, 막 이런 것들을 적어냈어요. 힘든 것들을. 그런데 그 생각과 다르게 저는 어디로 갔냐면 그 여단 선전대로 가버린 거예요. 전 펑펑 울었어요. 내가 왜 거기 다른 사람들은 그곳을 가지 못해서 정말 노력을 엄청 해도 못 가는 곳이 그곳이에요. 전 그곳에 갔기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난 고사포를 갔어야 되는데 왜 여기를 가냐고 제가 막 대를 참모한테 얘기를 하고 막 분대장한테 얘기를 하고 했어요. 넌 어쩔 수 없어. 그곳에 꼭 가야 돼. 다른 애들은 가고 싶어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래서 나중에 알았던 결과가 아버지께서 힘을 쓰셨고 밑받침이 부모님 되신 그렇지 거예요. 걱정스러우니까 네. 하죠 그래 당연히. 네, 아버지께서 보위부에 계셨어요. 몰래. 네. 아버지께서 보위부에 계시면서 같은 보위부 계열이니까 또 군대도 보위부면 최고잖아요. 힘을 밑받침해 주셨고 또 아버지 그 삼촌께서 또 그 다른 군단에 양식 부장을 하셨어요. 양쪽에서 힘을 같이 실어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후회가 막심했지만 이제 고사포 여단에서 생활하면서 이 행사 때마다 고사포 보병 다 오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내가 행복했구나. 그때 감사함을 느끼셨군요.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된 게 약 한 1년 후부터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군대 간 지 1년 후부터. 네.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구나.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전 1년 후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신병 때도 한 번도 안 썼어요. 성공을 한 다음에 편지를 쓰겠다. 저희는 이제 그 금요일 저녁마다 편지를 써요. 어머니께 아버지 사랑이라는 말은 없죠. 북한은 존경하신 어머님께 뭐 이런 거를 써요. 저는 한 번도 안 썼어요. 편지 쓰는 시간에는 전 편지를 끌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혼자서 했냐?
전 안 써도 된다고. 네. 아유. 북한 말로 뭐라고 하죠? 석기, 덜석기라고 아, 하죠. 석기. 네. 돌머리 보고 돌대가리 막 이런 아무런 거. 감정이 없는 한자로 감정이 없는 무뚝뚝한 사람. 네, 석기 없는 거였죠.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러면은 뭐 북한 군대는 휴가 같은 게 없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부모님을 전혀 뵈러 못 가고 그랬나요? 북한이 휴가가 있긴 있어요. 표창 휴가도 표창 있고 휴가도 있고 뭐 이런 휴가들이 있는데 그 표창 휴가를 안 써요. 그 휴가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제 북한은 경제적으로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폐쇄된 공간이고 하기 때문에 물자 구입도 제대로 못 하고 물자도 제대로 없어요. 뭐 예를 들면 페인트 같은 것도 부대에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횟가루, 페인트 뭐 벽에다 칠하는 거 그리고 창문 같은 데랑 또 페인트를 칠해요. 이런 것들 또 비닐 방막 온실도 또 중대 온실 뭐 이런 것들을 하려니까 비닐 방막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 얘네 집 좀 잘 살겠다 싶으면 그 또 이력 그게 다 있으니까 불러요. 자, 너 비닐 방막을 이제 구해올 수 있냐? 무턱대고 애들을 구해올 수 있냐 묻지를 않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관리위원회 위원장 딸이라던가 어느 농장 관리위원회 비서 딸이라던가 출신 반장이라던가 성분을 보고 이제 불러요. 아, 나 하겠다. 그러면 너 휴가 줄게. 아, 10일 휴가, 일주일 기브 휴가. 언더 테이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없으니까 보내서 가져오게 해서 자급자족을 하는 막 이런 풍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염소휴가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한때 김정일이가 또 그러니까 풀과 고기를 막 바꾸는 정책 막 이래가지고 네. 거기 당의 정책화한 거예요. 그래갖고 풀과 고기를 바꾸니까 결국은 초식 동물들 키워서 그다음에 풀을 먹여서 그 고기를 군인들한테 먹이라. 그러다 보니까 각 부대마다 그다음에 사방에 그냥 염소를 그저 긁어 먹느라고. 그래서 집에 갔다 오면 염소 한 마리 가져오라. 그러니까 군대들이 염소 도적질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죠. 네. 도적질 하니까 생각났는데 북한 군인들이 깡패라면서요. 깡패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그 솔직히 다른 것들은 뭐 나다를 막 먹어야 되잖아요. 닭 같은 거랑 그러다 보면 군인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그 닭님한테 언제 나달님을 대접시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소는 뭘 먹어요? 풀이요. 풀 먹잖아요. 들에다 탁 풀어놓으면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염소를 관리하는 군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돈사당번이라고 해요. 돈사는 이제 돈사에 네네 두 명이 있어요. 돼지하고 염소 관리하는. 그래서 이 돈사에 또 들어가지 못해서 해요. 이런 군인들을 누구를 시키냐? 영양실조가 온 군인들, 좀 더 근면한 일을 잘하는 그런 군인들을 넣어주면 돈사당번에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고기 먹어서. 아니 고기 아니라 염소죠. 젖도 먹고 염소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 아, 염소 그리고 일가 생활을 하지만 않아도 하니까. 편해서 살쪄요. 군인들은 일가 생활만 안 해도 옆으로 쭉쭉 뻗어나가요. 맞아. 예, 한국은 어때요? 뻗어나간 살을 쭉쭉쭉 집어넣잖아요. 북한은 쭉쭉 뻗어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례가 있냐면 하루는 이 돈사당번이 방목하러 나갔어요. 염소를 턱 데리고 나갔는데 누워서 뭘 구경하겠어? 푸른 하늘 구경하고 있고 염소는 어디다 풀어놨을까요? 염소들이 돌아가며 들과 산에 있는 풀들을 싹쓸이 해가지고 없어서 어딜 나가냐면요. 이제 농장에 착 데리고 나가요. 농장에 나가면 그 새싹들이 더다란 거를 이제 염소가 다 뜯어 먹어요. 그러면은 그 농장원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아니 저기 지금 우리 농장 새싹들 다 씹어먹고 있는데 뽑아먹고 있는데 왜 이러냐고. 동무 농장 퍼전은 나의 퍼전이다. 뭐를 있냐고. 에? 농장 퍼전은 왜냐면 북한에 이런 구호가 있어요. 농장 퍼전은 나의 퍼전이다. 네.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농장에 나가서 도둑질을 할 때 이제 또 그 농장원들한테 튀우면 뭐라 농장 퍼전은 나의 퍼전이라는 얘기를 모르냐고 동무. 한국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결국은 농장이 이게 공동일이잖아요. 근데 네. 공동일을 국가에서 자기 일처럼 해라. 그래서 나의 버전에 그러니까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농장처럼 일을 해라는 그건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하라 해서 나의 버전인 거를 이 군대는 비꼬아서 말한 거예요. 마법소사. 도둑이네요. 네, 그러니까 군대 거다. 그러니까 결국 군대가 적고 김정일이가 성군 정치를 하면서 이런 편향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네가 입고 있는 군복을 호랑이 가죽이라고. 네, 호랑이 가죽. 그 군복 하나만 입으면 진짜 호랑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제대에 대해서도
한 10년간 이 군복을 우려 먹어요. 남자들은. 안 벗고 계속 안 다니고 벗고. 막. 왜냐면 길가에 딱 나서 차들이 북한은 또 대중교통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이제 군인들이 또 혼자면은 좀 우습게 보니까 여럿이 한 3-4명이서 흔하게 보잖아요. 딱 군인들이 나가서 서 있어요. 모자를 삐뚤썩하게 쓰고 주머니에 손 넣고 서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세워요. 안 세우면은 큰 일이 나죠. 그래서 호랑이 가죽을 입은 군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호랑이 가죽을 입은 군인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뭔데요? 경무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영예군인. 아. 이 사람들은 상위군인 우리를 말하는. 네. 이 사람들은 여기 목발이라고 하나요? 이거 쪽집게. 목발을 이제 들고 나가잖아요. 다리 이제 이렇게 푹 없어. 올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 장애인들은 북한은 장애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실제는 있어요. 실제 나라에서 이렇게 찍어놓은 장애인이란 말이 있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을 영예군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 영예군인도 아닌 사람들이 사회에서 뭐 자기네 불차로 이렇게 다쳤던 사람들도 가짜 군복을 입어요. 그리고 이 쪽발 들고 먹집게 들고 이거 막 먹발 들고 세워요. 무섭거든요. 이 사람들은 내가 이제 병신이 됐는데 뭐 이런 단들 죽고 저런 단들 죽겠는데 그래서 군인들보다 더 무서운 게 영예군인들. 그렇지. 돈도 안 받고 막 그냥 그래서 세우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다리가 짜. 근데 대체 그런 사람들은 군 건설 있잖아요. 막 터널 뚫다가 막 이게 낙반되고 지하철 공사하다가 다리 잘리고 이 폭파 때문에 그런. 대체 4월쯤이면은 이게 제대들 많이 되는 시기가 그때 보면은 역전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막 이게 젊은 애들인데 팔 없고 다리 없고 하는 게 이렇게 몰려서 집으로 가는 많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다리 잘려지고 팔이 잘려지고 눈 하나 날아갔는데 이 차 하나가 뭔데 안 세워주냐? 실제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 실제 군사복무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더 10 중에 6명이라는 거죠. 실제 군사복무 하다가 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이렇게 만들어 게 뭐 그 나라. 군복을 빌려 입어가지고 이렇게 가짜 군복을 입고 사가지고 통행증이 만들어가지고. 나갔지. 맞아요. 그 사람들은 먹발이 통행증이고 군복이. 시꺼먼 안경이 통행증. 이 군복이 통행증이에요. 그러면 이다은님은 여군에도 계셨잖아요. 네. 그럼 여군 특유의 그 어떤 에피소드나 그런 거는 없었나요? 저희는 일단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자들만의 이런 그 챙겨야 될 물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뭐 대놓고 뭐 이렇게 한다지만 여자들은 이제 그 뭐 또 그 이런 속내이 막 이런 그 속옷 같은 것들이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름을 써놔요. 이제 이다은 거기다 이름을 몰래 써놔요. 튀지 않게. 이다은 했으면은 그 다은에서 이제 같은 동명이인이 비슷한 이름이 있잖아요. 이나은. 그러면은 그 어떻게 그 새까만 걸 싹싹 지워가지고 이나은이가 돼버려요. 이게 분명 내 속옷인데 왜 이나은이가 됐냐고. 분명 내 건데 그런데 보면은 이나은인 거예요. 속옷은 잘 공급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잘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또 그 뭐 겨울 같은 때에는 크림이랑 공급을 해줘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1년에 한 통 가지고 쓰나요? 못 쓰죠. 못 쓰죠. 근데 1년에 한 통도 이렇게 주는데 그것들을 이제 크림을 잘 발라야 트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가 소변 있잖아요. 어줍는 거 가지고. 그 얼굴 튼 거랑 손이랑 그 소변 가지고 그 암모니아 성분이 있으니까 겨울에 틀까봐 많이 들어보셨죠. 틀까봐 이거 실제 거짓말이 아닌데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고서 실제는 씻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씻지 않고 이렇게 자게 되면 어때요? 옆에서 찌린내 난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한두 명.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도 막 역학 못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몇 시간 있다가 씻고 진짜 거짓말 아니게 아침에는 싹 다 깨끗이 나와요. 그래요? 글리세린 아시나요? 글리세린. 그것도 이제 잘 이렇게 튼 것들을 방지해주고 해주는데 그 글리세린도 공급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북한 여군들한테 어주면 정말 그
크림과 같은 귀한 오줌. 화장품. 네. 그 오줌도 잘 먹었을 때 오줌 받아서 세수해야지 잘 못 먹었을 때 하면 냄새가 역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써요. 그 예전에 체육할 그러니까 대체로 겨울에 노천에 나가 있는 게 뭐 여군도 그렇고 남군도 똑같은데요. 보면 이렇게 체육할 때도 똑같아요. 뛰다 보면 이렇게 손이 트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막 그 이게 터서 갈라져 이게. 네, 맞아요. 되게 아프거든요. 그때 그냥 밤에 오줌 이렇게 해서 오줌으로 손 씻고 막 그러면 진짜 그 효과가 있긴 있더라고요. 해봤어요 한두 번. 그럼 혹시 저는 제가 여자라서 혹시 생리대 같은 거는 생리를 군사복무해서 이제 여자들 6년이잖아요. 네. 대부분이 한 4년은 생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빠르면은 영양실조? 한 2년 만에는 하고요. 네. 너무 그 스트레스? 약해지니까 상황 스트레스보다도 이거 뭐 이거 스트레스는 먹는 것도 둘째요. 그렇고. 먹는 게 너무 열악하니까 영양실조. 환경이 또 바뀌잖아요. 네네. 진짜 그 한국처럼 사이에 있다가 군대 나가거나 아니잖아요. 한국은 대부분 보니까 대학교 생활하다가 휴학하고 가잖아요. 북한은 17살, 18살이 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나가니까 환경이 확 변한다는 거죠. 공부만 하던 아기들이 17살, 18살, 10대잖아요. 한국은 20살에 졸업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벌써 17살, 18살에 딱 군대 나가는 저는 한 4년 만에 생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뀌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전 또 열병식에 참가를 했었어요. 군사 퍼레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열병식에 참가를 했는데 군사복무 1년 하고 또 부모님들께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갔다는 게 전 또 그때야 또 부모님들 왜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한탄을 하는 거죠. 나갈 때는 정말 사랑하는 내 부모님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일 장군님을 이제 만나 뵙고 만나 뵙는 자리에 나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실제. 근데 딱 군사포레 훈련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 왜 아버지는 나를 보냈고 왜 엄마는 나를 여기 보냈을까 아이고야 정말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한탄을 하는 거죠. 네. 왜겠어요? 힘드니까. 군사복무 그냥 처음에 훈련 생활이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갔는데요. 처음에는 모두 저 같은 심정들이에요. 군사 퍼레이드 딱 갈 때는 와 나는 우리 장군님을 만나 뵙는 자리 정말 영광의 자리에 갔는데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요. 네. 예, 저는 17살에 군대 나가서 19살에 열병식 갔어요. 장교학교 갔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최연소죠. 제일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 나이에. 네. 그래서 딱 갔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그 훈련을 하는 거죠. 밥도 안 먹이고. 저기 훈련이죠. 저기 훈련. 밥을 안 먹이고요? 네. 저기 훈련. 몸이 가벼워야 된다. 뭐 밥을 먹고 나면 이제 졸리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일단은 저희가 이런 집 같은 데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천막 생활. 절반은 벽돌을 이렇게 벽돌이나요? 진흙으로 뭉개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든 진흙 터피. 터피. 네. 진흙으로. 터피로 한 요만큼. 네. 요만큼 만들고 그 위에다는 이제 천막을 씌워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도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이렇게 이제 잠잘 준비할 때도 밖에서 하고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네, 선생님은 엄청 막 기다시피 들어가셔야 되겠죠. 반토굴집이라고. 네, 맞아요. 그런데 북한 군인들 안 크잖아요. 안 커요. 크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목만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면 되겠죠. 선생님은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기크시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터피집도 있잖아요. 이제 비 오고 하게 되면 진흙이 다 진흙이 무너지겠네요. 줄줄줄 흘려가지고 너무 피곤하다가 자고 나면은 내 머리가 언제 진흙과 함께 동거살이를 하기 시작해요. 진흙이 같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뭘로 씻어야 돼요? 물로 씻어야죠. 물이 필요한데 물이 또 없습니다. 이 물을 또 가지러 가야 돼요. 네. 대동강? 그 평천구역 육교동 그쪽에 쪽에 포통강이지 그쪽. 네네 그쪽에 그 또 가야 되는데 그게 그 연제 탐밭을 지나서 또 거기 그 강이 흘러요. 그 강 가에 가서 또 그 강물을 또 길어 와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체육촌에서 저희가 훈련을 했어요. 저 태릉이 그 안골 체육전. 네네, 그 체육촌에서 훈련을 했었는데 그 체육촌 야산 있잖아요. 거기서 훈련을 하고 이제 그 강가에 가서 수돗물을 길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줄줄 흐르는 강을 길어다 먹고, 예. 그걸로 씻고. 네, 씻고. 그래서 그 강가까지 가려면은 연제탄밭. 그런데 그 어설길이 뚝이 딱 이렇게 걸음걸이도 완전 곱게 걸어야 돼요. 이렇게. 그걸 발 잘못 헛디디면 연제밭에 들어가면 연제밭이 신기하더라고요.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못 끌어내요. 머리를 이렇게 잡아서 그게 연제라는 게 뭐냐면 이다운 씨가 있던 그 앞에가 평양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서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계속 떼잖아요. 그 젤 갖다가 그 앞쪽에다가 쫙 해서 우리로 좀 매립지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맞아요. 그래서 그 연제가 많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걸 연제탄밭이라고 하는군요. 네. 완전 그럼 늪처럼 계속 빠져들어갈 것 같아요. 죽은 아이들도 몇 명 있어요. 왜냐면 그냥 발 그런 헛디뎌서? 날은 네 괜찮은데 비 오는 날 있잖아요. 네. 그런 날은 건지지 못해가지고 왜냐면 이 물을 이제 뭐 이렇게 지게로도 아니고 북한 군대는 이 큰 딸랑이 버치 50리터짜리 네. 그 비닐 용기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목고라고 해서 네, 맞아요. 아가씨들도 이렇게 여군들도 이렇게 앞뒤로 서서 앞뒤로 목에다가 이렇게 이런 강목을 메고 그 가운데다 메고 매달고 맞아요. 근데 그 딸랑이라 그래요. 군대에서는 딸랑이를 이제 가지고 가다가 한 친구가 발을 잘못 디디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은 친구들도 참 많거든요. 저희 행대에서도 2명이 벌써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행대 비밀은 거기까지예요. 공유를 못 하거든요. 다른 행대는 몇 명이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행대에서 벌써 2명 죽어서 그 보조에서 다시 잡아서 이렇게 넣었는데 그 물길로 가는 구간이 빨리 걸어서 가는 구간만 해도 벌써 35분 거리가 걸려요. 빨리 가도 네. 약 30분간. 그래서 이거를 뛰다시피 오고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또 그 연제탄 가기 전에 우측 탁 둘러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두부콩 밭이 있어요. 네. 저희들에게는 참 정말 행운의 두부콩 밭인 거죠. 왜 좋을까요? 그 두부콩을 뭐 해가지고 먹을 수 그냥 있으니까. 네 닦아서 먹을까요? 삶아서 먹을까요? 그냥 먹는 거죠. 생으로요? 콩? 생으로 먹어요. 왜 이렇게 눈들이 아, 얼마나 고소하다고요.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딱 보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모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열병식 훈련 갔는데 그렇게 잘 못 먹냐. 실제 저는 참여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 군관학교 내에서 이제 훈련을 할 때는 나라에서 아무런 보장이 안 돼요. 그냥 군관학교 자체에서. 그런데 이제 훈련을 한 6, 7개월 한 후에 이제 저희가 종합훈련 각 군관학교들에서 쫙 같이 종합훈련을 하는데 그게 바로 미림 비행장 쪽에서 이제 하는데 종합훈련할 때 그때야말로 정말 잘 공급을 해주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서로마다 이 물길로 가겠다 위험을 감수하고 가겠다는 거죠. 가고 싶어요. 왜? 사랑하는 두부콩. 네, 두부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몰래 이제 또 사람들도 그 민간인들도요 여자들을 참 얕잡아봐요. 우습게 보거든요. 그래서 했어요 이거? 해서 김정일이 봤어요? 봤죠. 두부콩을 뜯어서 먹으면서 결국은 네, 김정일이 하면서 김정일을 김정일을 못 봤어요. 왜? 저희가 어때요? 우러밭 했을 때 말짱아리 팍 하고 이렇게 벌 수 있나요? 안 되죠. 북한은 감시 체제가 철저하잖아요. 네. 이제 선생님께서 저를 감시하고 저는 옆 사람 감시하고 전 또 이상 이렇게 감시 체제가 옆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병식 행대도 이제 가면서 우러밭 했을 때 45도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주석단은 높이 있잖아요. 우러밭 해서 이걸 보는 순간에 옆에 사람 저를 보잖아요. 감시 체제이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묵살당하냐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주 생활총화 시간이 엄청나게 까여요. 그 생활총화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군대 안에서 생활총화는 더 심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엄청나죠. 군대를 왜 가요? 입당을 하기 위해서 가요. 그 당증 하나를 바라보고 가는데 그냥 일반 민간에서는 그 사이에서는 그냥 생활참 아이고 그냥 짓거려라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쏙 내보내면 될걸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군대에서는 오직 그 당증 하나를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이제 그 당원이 되지 못하게 되면 북한에 이제 3가지 제대가 있어요. 영예로운 만기 제대냐 입당을 해서
아니면 두 번째 감정제대, 세 번째 생활제대라는 게 있어요. 생활제대는 당증도 못 메고 와요. 왜? 이런 경우에는 생활을 잘못해서이기 때문에 군대 생활하면서 연애를 했다든가 도둑질을 했다거나 뭘 했다거나 이런 안 좋은 딱지들이 붙어서 오는 게 생활제대. 감정제대는 내가 그 군대 부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뭐 불붙는 병실에 뛰어들어서 초상화를 건지다가 무슨 반쪽이 뭐 이렇게 탔거나 다리가 나갔거나 공사를 하다가 이럴 때는 감정제대라는 게 붙죠. 그리고 만기제대는 내가 영예로운. 네 마지막 군사복무를 채워서 당원이 되는. 그러면 이렇게 이다은님은 만기제대? 강정제대? 왜들 이러십니까 저한테? 만기제대? 저는요 뭐를 했습니까 제가? 만기제대? 장교를 했잖아요. 장교. 처음에 어필을 해 나오시고 다 까먹으셨나봐. 저는 군사복무 9년을 하면서 장교도 했잖아요. 군관학교 가가지고 그 열병식 참가하고 와서 전 바로 그 입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만기제대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 저기 뭐 화son 입당? 네, 저는 화성 화성 입당이라고 입당?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행대에서 저 한 명 딱 입당을 쉽지 했어요. 않는데. 정말 쉽지.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20살에 입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입당을 북한에서 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난 9년이나 걸렸어 아, 진짜요? 입당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입당을 해서요. 저는 솔직히 너무 힘들지 않게 입당을 했기 때문에 가치를 당원에 대한 모르겠네. 그런 무게감을 몰라서 그래서 20살에 입당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군사복무 9년 만땅을 채워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6년이 만기인데 9년, 3년을 더 하신 거잖아요. 장교 생활. 장교. 아, 또 뭐 거기 계급장은 잘못 뭐 걸려가지고. 달고 있어? 중위? 전 중위로 중위로. 예, 제대됐습니다. 근데 그 군당 지도원 생활도 한 1년 정도 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 어떤 일 하시고 그때는 어떠셨어요? 사실은 제가 군사복무 기간에는 솔직히 내가 이제 딱 제대를 되게 되면 정말 그 또 더욱이나 열병식을 참가했지. 제 나름대로 제 만족인 거예요. 열병식을 참가했지 또 장교까지 했지. 정훈 장교까지 했지 하니까 내가 이제 딱 제대되고 나가게 되면 주단이 꽃길만 열릴 줄 알았어요. 네. 나를 환영을 할 줄 알았는데 탁 나와 보니까 왜 한숨을 쉬세요? 개나 소나 여장교야? 네, 개나 소나 정말 이거 군사복무 하신 분들한테 죄송한데요. 정말 누구나 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흔하고 또 장교를 했던 사람들도 길바닥에 많고. 앉아서 그냥 장사도 장사하고. 하고 꽃제비가 된 사람들도 있고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때야 한멸감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왜 9년당 꽃다운 시설을 그 속에다 바쳤을까? 26살까지 연애 한 번 못 해보고 내 부모님들을 위해서 밥 한 끼 지어드리지도 못하고 내가 10대, 왜 20대 를. 이랬었을까? 네, 그렇게 보내고 내가 뭐 했던 거지? 정말 이제 제가 정치don 하기 전에 하셨던 분이 같은 고향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잘 하셔가지고 상위로 제대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집도 없어요. 꽃집이가 된 거예요. 전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어요. 전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정말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던 그런 분이었었는데 자기 온 몸과 정신적 희생까지 다 바치셨던 분이에요. 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게 먹이라는 게 정말 거짓말 아니고 이 팔목보다 더 가늘었어요. 영양실조. 네.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뭐를 했던가 싶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하염없이 그 해산 쪽 그 압록강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름에 발을 담그고 이렇게 앉아서 보다가 이젠 가자 어슬어슬해지니까 돌아섰다 다시 또 보니까 웬걸 이쪽은 새까만 나라 이쪽은 빨간 나라 대낮 같아요. 저긴 왜 불이 올까? 왜냐면 저는 국경 지역에서 군사복무 했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후방 쪽이었거든요. 저쪽은 왜 불이 오지? 저긴 왜 저렇게 밝을까? 저 분명 중국인데? 네, 그래서 조금 접하기 시작했죠. 중국에 대해서.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쪽은 반사회주의 국가다. 자유가 있는 사회주의다. 그래서 저쪽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전기도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TV 채널도 엄청 많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해 준 친구가 감정제대 받아서 온 친구예요. 아 생활제대. 생활제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라에 대한 그게 굉장히 악감이 쌓인, 불만이 쌓인 친구예요. 그 친구로부터 서서히 노란 물이 먹어 시작하는 거죠. 자본주의 항색바람이. 저는 처음에는 철벽이었어요. 아니다. 너는 나쁜 애다. 왜 이 나라를 이렇게 싫어하냐? 그럼 제가 직접 보니까 조정부려고 머리 긴 여자들 하얀 옷 입. 북한은요 죽었을 때마다 흰 옷을 입어요. 그런데 너무 이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친구의 설득이 저한테 약 6개월이 먹혔어요. 그래도 군당 지도원이면 말 자체가 당간부인데 그런 사람들을 제지시키고 막 그냥 밀고 하고 해야 될 판인데 왜 그걸 안 했어요? 인간적으로 친해서? 저한테는 남자였구나 그 친구가. 여자였죠. 남자지. 남자였으면 좋겠으니까. 제가요 사실은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은요 딱 그 특히나 여장교들은 여자 그 장교들은 오게 되면 종신석기라고 불러요. 평생 그 군인 때를 벗지 못하는 그리고 나이도 만땅 차서 왔기 때문에 결혼도 하기 힘든 그리고 너무 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부려만 먹잖아요. 아무도 그런 날에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연락병 너 저 코까지 와, 너 뭐까지 와 이렇게 시키던 그리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허령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또 나이 북한은요 24살만 돼도 나이 그때 당시는 나이 먹어서 저 누가 데리고 가려냐 막 맞아, 이랬어요. 맞아. 24살이요? 제가 24살인데. 저 노처녀네요. 그때 그 22살이 금값이고 23살이 은값이고 24살 되면 돈값이고 돈값이고 25 되면 부모도 똥값이라고 똥값. 그래.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헌기가. 완전 똥의 똥값이었죠. 만땅 차였으니까. 먼지값도 안 될 때지 먼지. 왜 이러세요 저한테? 근데 그러면은 저는 사실 아까 제대했을 때 네.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제대하고서 부모님을 다시 뵀을 때 어떤 네. 기분이셨는지. 저는 제대돼서 딱 오니까 저희 집이 이사했어요. 네? 제가 군사복무 기간에 딱 한 번 집에 왔어요. 한 번이요? 9년 동안 한 번이요? 네. 9년간. 한 번은 못 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9년간에 그때 그 열병식 이제 딱 마치고 하고 나서 이제 휴가 열병식 주고, 훈장이랑 휴가. 뭐 이런 달고. 것들을 딱 열병식 예복은 못 입고 가죠. 제가 개구리복 그 한국에서는 멀티룩 멀티군복 그 네. 개구리복 저 얼룩얼룩한 멀티 그 네, 맞아요. 예, 그거를 입고 북한군복은 단색이잖아요. 그런데 정찰병들한테는 이렇게 개구리복 막 이런 풀잎들이 막 들어간 얼룩얼룩한 거. 근데 여자 군인들한테 그거 입혀놓으면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복을 못 입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벗어버리고 그냥 일반 복 입고 뿌듯하게 막 열병식 훈장이랑 뭐 이런 것들을 달고 갔어요. 이렇게 딱 휴가 갔는데 때? 네 휴가 때. 네. 휴가 때 딱 갔는데 문 열고 들어갔더니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집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왜냐면 제가 미리 편지를 쓴 게 그 편지가 아직까지 집에 안 온 거예요. 휴가를 간다고 썼는데. 네. 네. 휴가를 간다고 썼는데 저희는 열병식 마치기 그러니까 전에 이미 전에 뭐 너희들 잘하면 너희 이제 휴가를 보낸다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한국은 휴가랑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안 정해줘요.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전에 휴가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그래 행여 안 가겠지. 그래서 보냈는데 진짜 안 온 거예요. 들어가서 저 여기 혹시 편지 온 게 없나요? 없대요. 그래 안 왔겠지. 근데 이 집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이사 간 지 이제는 한 2달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은 이사 갔어도 나한테 왜 편지를 안 보냈지 생각을 해보니까 열병식장이었기 때문에 편지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이사 갔는지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아는 인맥들을 여기저기 하루 종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군당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이 그 인민위원회 가니까 이사를 간 거예요. 인민위원회는 알잖아요. 어디를 갔는지를. 그래서 이사를 가서 그 간 곳을 차서 가려니까 대중교통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군복을 입고 이게 무기지 흔드니까 흔들어 세워줘요. 네. 그래서 타고 갔어요. 집에. 꼬박 하루가 걸려서 타고 딱 갔더니 그게 몇 년 만에 간 거였나요? 군사복무 이제 한 3년 정도 3년 됐나 만에 갔던 거죠. 그래서 문 똑똑 두드리고 딱 열었더니 조그만 애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누구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넌 누구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저기 무서운 군대 여자가 있다고. 여자들은 군인이라고 안 불러. 북한에서는요 여자 군대를 군인이라고 안 불러. 저 여자군. 남자들은 저 군대다라고 하는데요. 꼭 여자 군인들 보고는 저 여자 군대다라고 해요. 그리고 남자들 저기 사람이다. 여자는 또 사람이라고 안 불려요. 저기 여자다라고 해요. 맙소사. 가부장적. 그래서 그 꿈에 있는 아빠가 누뚱이를 보신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넌 누구야? 라고 했더니 울면서 막 들어가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면서 손잡고 나왔는데 저희 엄마인 거예요. 할머니 하면서 손잡고 네. 나왔다고요? 그동안에 저희 언니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했어. 애를 낳은 거예요. 맙소사. 애를 낳은 거예요. 네. 아장아장 걸어 나오면서. 그럼 아유, 그렇게 3년 참. 만에 가족분들 보시고 그러고 나서 제대했을 때는 그러면 또 6년 만에 가족분들을 보신 거였겠네요? 그럼요. 6년 만에 봤어요. 6년 만에 딱 제대해서 막 이러고 걸어오는데 또 그 산 등성머리 이렇게 타가지고 오는데 웬 사람이 2명이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사람이고 가까이서 보니까 여자였던 거예요. 사람하고 여자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저희 언니 2명이 누워 있는 거예요. 제 얘기하고 있었대요. 산에? 네. 산에서? 아니요. 그 오솔길. 오솔길에서. 그러니까 옆엔 밭이고 여기다 비닐 이렇게 펴놓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또 그런 그 밭 있는 이런 풀 속에 누워 있으면 뱀이 또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길가에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너 왜 이렇게 늙었니라고 했어요. 6년 만에 봐가지고. 17살에 군대 들어가서 20대에 나왔으니까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저희 오빠도 결혼을 해서 또 애가 있었고요. 저희 집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너무 많이 일어났었어요. 9년이니까요. 네. 강산이 변하기 직전이잖아요. 딱 1년만 있으면 강산이 변했죠. 아이고야. 네. 그래서 군당 지도원 하시다가 네, 그래서 군당 지도원 할 때는 저는 선동부 지도원이라고 해서 네. 이제 선전대 뭐 이런 선동 말하자면 북한은 정치가 기본이잖아요. 선동을 하고 선전을 하고 이게 목적이니까 그런 부서 지도원으로 약 1년간 있었던 거죠. 어깨에 힘을 빡 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대체 여군 장교 제대하신 분들은 남자도 그렇고 이 간부 등용 원칙의 하나의 스펙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다운 씨 같은 경우는 뭐 아빠 경력도 있고 가정 환경도 있고 그러니까 분당 지도원을 하는데 아마 처음에 1년 동안 아마 양성 지도원 막 그런 과정 네네. 겪어야 돼. 그래서 예비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공식 임명을 받고 뭐 이렇게 대체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럼 목표를 이루신 거잖아요. 네, 일단은. 이뤘어요. 일단은 이뤘죠. 그 제대 금방 되고 와서부터 군당 지도원 배치까지 받았지. 이게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1년 기간에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지켜보는 양성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늘 견장만 딱 떼버리고 늘 군복을 입고 다녔어요. 네. 어머니께서 이제는 옷도 좀 바꿔 입자. 이게 우리 선열들이 물려준 군복인데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게 통행증이다. 이걸 지켜야 된다. 근데 그거 지나서 이제 제 선배인 정치 지도원 제 선배 그분을 보고 나서부터 서서히 한멸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아니구나 싶어. 그때부터 한멸을 느껴가지고. 그 선배를 보고 왜 그런 환별감을 느끼셨어요? 그 선배가 이제 그때는 상이었고 정말 카리스마가 있던 분이 꼬재비가 아니고 제 눈으로 딱 목격을 그분이 했잖아요. 그분이구나. 네네. 목격을 딱 하고 나니까 정말 이게 아니구나. 정말 아니구나. 내가 뭘 했던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군당 지도원 하면서도 저는 솔직히 그 정말 북한말로 맵짜게 안 했어요. 되는 대로 해버렸어요. 네, 맵짜다는 게 맵짜라니까 뭐야? 뭐가 나게 일을 정확하게 안 했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 딱 뭐가 나게 안 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 나라에 그렇게 희생을 하고 저분도 정말 저는 9년이었지만 그분은 8년을 했었어요. 그렇게 희생을 했지만 차려진 결과는 꽃제비였고 흘러가는 건 꽃제비들 천지였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너무 뭐가 나게 할 필요도 없구나. 하라는 대로 할 필요도 없구나. 그때부터 조금씩
사회주의라는 그 원칙에서부터 탈선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와중에 친구분이 6개월간 설득도 네. 하셨고요. 저한테 사상 세뇌 교육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지난 9년 동안 군인들한테 세뇌 교육을 시켰다면 그 친구의 6개월의 세뇌 교육이 저한테는 그래서 흰천에는 노란물 빨간물이 갑자기 팍 들잖아요. 제가 그랬던 거죠. 6개월 만에. 네. 그러면 혹시 결정적인 탈북 동기가 있나요? 이런 말씀드리면 욕하려나 시청자분들이? 어떤 아니야, 저는- 그냥 그대로 저는- 말하면 되지. 그래요? 사실 저는 그 친구가 TV도 잘 보고 그리고 TV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전기도 마음대로 오고 내가 하고 싶은 누가 이거 해라 한다면 딱 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다 자유롭다 TV 보러 왔어요 중국에. 무슨 TV? 드라마요? 무슨 TV? 남한 드라마를 남한 북한에서도 드라마를 보러 볼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니면 북한에서 단 한 번도 남조선 드라마 본 적이 없어요. 수 있잖아. 한 번도 진짜 본 적이 없어요. 볼 공간이 없었죠. 왜냐면 집에서는 절대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엄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무서워서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지.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정말 저희 집에서도 남한 드라마를 안 봤던 거고 그리고 제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볼 수가 없지. 예, 야, 같이 보자 이런 얘기를 못 꺼내요. 저의 마음은 안 그런데 저한테도 친구가 있고 싶은데 저를 다 위험적인 존재로만 여기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너 다른 사람들이 널 되게 이렇게 경계를 하지 그래 너 직업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 살짝 하루 갔다가 보고 다음날에 오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한테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난 결국엔 왕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자. 그래서 그냥 도강? 겨울이니까 뭐 저는 얼음을 살살 타고 온 거죠. 그래서 중국에 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먹어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것들 엄청 많아. 이 친구는 몇 번 중국에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저한테 중국 뭐 이런 간식도 갖다 주고 참 보기만 해도 흡수하고 그리고 저한테 하보 이런 그런 책들도 잡지. 같은 것들 보니까 아리따운 여성들과 잘생긴 남자들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나 이런 남자들이 진짜 있대요.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고자 그래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한번 가볼까. 근데 그 친구분은 진짜 배포가 크신 것 같아요. 친척들도 또 다 있고 하니까. 아 중국에. 예, 있고 그리고 또 그 언니 남편 결국은 그 형부가 국경경비대 그 보이지도를 했던 거예요. 쉽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감시가 심하지는 않았어요. 2007년도에. 해산 쪽은. 그럼 네. 하루 잠깐 놀러 갔다 오자 하신 게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저는 생각이 많이 잡아야 3일을 잡았어요. 음. 네, 3일 잡아서 갔다가 가는 날 하루, 구경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3일이면 딱 되겠다. 계획적이었죠. 네. 네, 그래서 했던 게 결국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뭘 왔죠. 했어요? 뭘 했는데 중국 가서 3일 동안? 가서 하루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건너가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건너가도 하루잖아요. 다음 날에는 그 친구의 친척집 진짜 잘 살더라고요. 네. 그다음 백화점도 가보고. 못 그런데 가죠. 뭐 시내는 못 돌아다니고. 네, 못 따라다니고 저희 집도 조금 괜찮다 했었는데 가보는 그냥 평범한 집이래요. 근데 왜 그렇게 멋있을까요? 잘 살더라고요. 언제 가셨어요? 2007년도 1월에. 1월에 그러면 이제 꽝꽝 얼었으니까 강 그냥 네, 건너서 2007년 1월. 네, 여러분 이 숫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한국에 입국한 날짜 듣고 제가 놀랬거든요. 아. 네, 그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네. 중국 딱 도착하셔서 평범한 집인데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막 잘생긴 남자가 있었구만. 결정적 그 여인. 집에는 여인이 정말 저는 정말 잘생긴 남자가 저를 탁 반겨 맞을 줄 알았는데 이게 한 50대 후반에 아저씨랑 아주머니께서 어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야, 너 그 하버에 있던 남자들 다 어디 갔어? 그랬더니 그건 그림일 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볼 수 있다며 길거리 나가야 되는데 너 그러면은 북한말 막 하고 중국말 모르는데 너 잡혀갈 일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쯤은 나가고 싶은데 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도 그냥 그 앞에라도 나가보자 했더니 생각과는 다르습니다. 딱 나갔는데 농장이었어요. 그 집은 농촌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 동네 총각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다 할아버지 아저씨들밖에. 그래서 왜 집에 안 가고 남한으로 왔어요? 그러면 TV에 빠졌어요. TV에 빠져서 그 집에서 이제 TV를 보기 시작하셨어요. 남조선 드라마가 결정적인 요인이 된 거죠. 거기서 처음 보게 된 네. 남자. 가장 기억에 남는 드라마. 그때 뭐를 봤냐면요. 그 춘향이 나오는 춘향? 그 쾌걸 춘향 한채영이 나오는 있잖아요. 그게 여인이 된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덜영으로 나오는 이몽룡으로. 이몽룡. 네. 네, 이몽룡. 그 배우가 누구였죠? 네, 제이 그분. 네. 네. 이몽룡이 반했구나. 뿐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남자들이 다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저기 남조선에 가면은 저런 남자들이 많아. 야, 거기까지 내가 못 가봤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야, 근데 너 아무리 봐야 거짓말 같아. 화보를 나한테 던져줘서 길바닥 나가니까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고 이 동네는 총각이 한 명도 없잖아. 언제 저렇게 다 늙었어. 화보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거는 저 멀리 시내 나가면 있어. 중국의 수도가 어디야? 그래서 베이징이지 했더니 그래, 베이징하고 여기 상해라는 데 있는데 그쪽에 나가야 있어. 그럼 가자. 못 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조선에 갔다 올까 했더니 너 혼자 가. 남조선에는 갔다 뭐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남조선 가고 싶은데 저렇게 잘생긴 사람들 가서 만나야 되고 그리고 저기는 또 대화가 되기 때문에 다 또 조선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편하지 않을까. 가고 싶은 것 보고 잡아도 안 가고 같은 조선 사람들이니까 가야 되겠다. 노력을 했어요. 앉아서만 노력을 한 거죠. 네. 거기 앉아서만 그냥 속으로 저 혼자. 근데 어느 하루 제가 같이 그 다음날 제가 3일 있을 거를 생각했는데 못 가고 5일째 되는 날 제가 그 애하고 같이 미용실에 갔어요. 그래서 그 친척분이 이렇게 돈을 주시면서 미용실 갔다 와라. 그래서 머리 자르러 나갔어요. 또 중국은 커트머리를, 북한은 그때만 해도 또 커트머리 막 치고 했으니까 갔는데 그곳에 또 딱 보니까 북한 여자예요, 사장이. 말투를 보면은 그 평양 쪽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또 워드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북한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북한 하면 어떡하니? 너 잡혀가지고 딱 북한 말이에요. 나 이렇게 왔는데 나 지금 남조선 가고 싶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너무 용감하다고. 네. 네,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아니 딱 보니까 북한 말을 쓰는데요, 뭐 북한 말을 써요. 그 사람- 중국말하고 달라요. 그 사람이 신고하면 어떡하려고. 용감해. 지금 다시 가서 그렇게 하라면 전 못해요. 그때까지만 군대 물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네. 자, 전화를 해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매일 전화를 해요. 그랬더니 자, 이제 한국에서 온 가족 일행이 있는데 일행이 있는데 이렇게 너 도와주겠다 한다. 그래서 보니까 그 부산 부부들이 여행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한국까지 왔어요. 잠깐 갔다 잠깐 와야지 했어요. 근데 잠깐 왔다가 지금 안 가잖아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죠. 안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다운 씨처럼 이렇게 군에서 제대되자마자 이런 충동이 네. 다른 분도 이런 경우를 봤어요. 그 이제 만나는 왜 정민우라고 하는 그 총각 중대장 있죠. 걔가 그렇잖아요. 아니 민간인 데리고 가서 산에 가서 해산 지역에서 송이버섯을 따러 갔다가 바로 온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 같이 있던 민간인이 중국 가보자니까 중국 갔다가 남조선 가볼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혀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군대에 있을 때는 남조선은 적대국으로. 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근데 남조선을 갈 생각. 저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냥 가게 되면 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같은 민족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게 되면 집도 다 배정을 해주고 정착금도 다 준다. 다 알고 있었구나. 그분이 다 다 알더라고요. 알으시구나. 근데 중앙에 부산에서 무슨 어느 대학 북한학과 부인께서 하신대요. 네, 강동원 부산에서- 교수님 혹시 아닌가 강동원? 아니 그 부인이 부인도 글쎄 교수 하시니까. 그 남편분은 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다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을 했죠. 잘 본인을 만났네. 만나셨네요. 네, 진짜.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정착금이 뭐예요? 돈을 준대요. 가서 살 수 있게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오면 되겠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맙소사. 네, 그래서 가겠다고 해서 저는
왔어요. 왔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디를 들어가냐 조사 막 이렇게 그 얘기는 2부에서 하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잠깐 남조선도 이제 잠깐 왔다 가실 생각이었으니까 가족분들에 맞아. 대한 어떤 고민 네, 같은 네, 거는 네, 사실 네. 좀 거기. 적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가족분들 다시 만날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은 지금 남조선에 오셔서 가족분들을 못 보고 계시잖아요. 10년째.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미안함이나 보고 싶은 감정이나. 네, 미안함도 있고 아파요. 저희 그 가족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죠. 왜냐면 저는 군대 갈 때부터 얘기를 안 하고 제 나름대로 막 와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그 군대는 제가 이따가 다시 가서 만날 수 있는 그 나라 땅에서 네. 한 그 공간이라는 데서 있었는데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와버렸으니까 너무 그 부모님들께 죄송하고 또 다시는 갈 수 없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께서 저하고 또 전화 통화를 하시다가 다 잘못됐어요. 저희 가족이 다 정말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다현님과 통화하는 게 걸려서 네, 그 발각돼서. 북한은 시범계라는 게 있어요. 그 시범이라는 게 뭐냐면요. 시범이라는 게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아예 싹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처형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처벌을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극을 주는 근데 그게 이제 걸렸다는 거죠 그런 게. 부모님이. 네네. 아. 그래서 다 저 때문에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그냥 하늘에서나마 계속 미안함을 안고 사는. 탈북 루트는 어디 쪽이에요? 태국이에요? 어디예요? 아니요, 저는 몽골로 오, 왔습니다. 몽골이구나. 네네. 몽골이 굉장히 맞아, 힘든 맞아, 맞아. 루트잖아요. 힘들고. 특히나 여자분들이 맞아요, 가기에는 맞아요. 굉장히 힘든 루트라고. 그러나요? 네. 또 몽골로 온 사람들은요. 또 태국으로 온 사람들을 그 굉장히 또 힘들고 막 덥고 지칠 뭐 뻔한 막 그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네, 서로 또 그래요. 왜냐면 뭐 태국은 뭐 막 방도 뭐 그 자기 딱 작고, 작고 맞아. 막 덥고 뭐 감옥 안에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태국으로 오느라 고생 많았네라고 하니까 태국 사람들이 저희한테 또 아이고 몽골로 오느라 고생 많았다야. 얼마나 힘들었어. 서로. 뭐야 몽골은 그래도 개별 침대를 다 주고 또 한국에서부터 또 식사 공급이 다 돼가지고 와서 엄청 잘 먹었는데 왜 힘들다고 하지? 아니요. 근데- 그 사막 네, 그 사막 사막 이야기. 그 사막이 힘들다는 거구나. 그럼 철조망도 건너야 되고. 저는요 이제 처음에 저는 브로커한테 올 때는 저 한 명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몽골 국경 오기 전까지는 이제 버스로 와요. 네. 버스로 이제 이게 벙어리 내색을 해라. 말하지 마라. 중말로 야바라고 하죠. 벙어리 내색을 하라.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계속 잤죠. 그래서 버스에서 딱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제 호텔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을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그 안에 있는데 이제 몇 시에 나와라 하고 딱 나오니까 저 하나가 아닌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3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남자 여자 저 하나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국경까지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보통은 7, 8명이 한 조가 되는데 3명이서 사막을 건너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브로커가 얘기를 하기를 인원이 많아버리면 노출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될수록이면 인원이 적은 게 적게. 노출될 위험이 적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명이 철조망을 이제 딱 어디까지 오냐면요. 한 3km 떨어진 데서부터는 이 브로커가 일행을 같이 안 해요. 네. 그 한 3, 4km부터는 알아서 3명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줘요. 자, 어디로 해서 3명 다 또 다행히도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지형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서 딱 가게 돼. 이제 방목지가 있고 거기서 이제 될수록 말을 하지 말고 거기 좀 애돌아서 가게 되면 철조망이 있고 거기서부터 너희들 뛰어라. 예, 전 그때 20대였고. 이분들은 다 30대였어요. 잘 뛰었죠. 그렇죠. 체력이 그래서, 좋을 때니까. 그래서 철조망에 이제 3명 다 다행히도 이게 군사복무 이게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조망이 있는데 이 철조망이 철조망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뛰다시피 이제 사람들이 없으면 뛰어요.
그 3kg. 그다음에 사람이 있으면 아주 여유롭게 막 웃으면서 그 연기를 하라는 거죠. 여유롭게 해라. 그런데 뭐 연기도 연기나요. 막 그게 다 씌워져 있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철조망까지 와가지고 그 짬을 이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넓혀도 안 줘요. 이게 짬이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철조망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한 사람씩 누웠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한 사람은 또 목말을 해서 넘었어요. 제일 밑에 그 남자분이 있었어요. 남자 한 명에 여자 2명 있었어요. 이분은 다행히 이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넘으려니까 다 살이 찢겨지고 이거를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안 아팠어요. 찢어진 게. 저는 아직도 무릎에랑 상처가 있거든요. 그 찢겨진 게 흉터가. 네. 그래서 아프지도 않아요. 피가 흘러도. 그래서 딱 넘어서 보니까 얼루막길. 야, 전 몽골 사막을 왜 사막이라는 그 하는지를 그때야 체험을 하게 됐던 게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그 모래가 막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눈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 꼭대기 얼룩말까지 가니까 가서 전화 한 번만 해라. 거기까지는 전화 통화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3km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우리 여기까지 왔다. 정말 잘 갔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 사막이기 때문에 모래길이어서 발자국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럼 너희가 거기서 간파를 해서 알아서 가야 된다는 거야. 방향 잡아서. 방향을 잡아. 그래서 너희 몫이다. 북극성 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대낮이었어요. 북극성이 어디 있어요? 뭘 보고 네. 가는 어떻게 거예요? 감으로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감으로? 감. 그냥 방향 감각. 예, 그냥 점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3명 다 점. 예. 정말 아기 버살님, 무슨 버살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 제가 아기 버살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 섰어요. 아, 나는 분명하게 이 길로 가야 된다. 근데 왜 그렇게 졸려요? 꼭대기에 올라섰는데. 눈이 사정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 이게 한숨 자고 가야지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2분이 저한테 뭐라고. 정신 나갔다고, 죽고 싶냐고, 여기서 어떻게 자. 당신네는 그냥 알아서 가라고. 난 여기서 조금만 자겠다고. 내가 너무 졸려서 죽을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알았다. 우린 가겠으니까 넌 너대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요? 우와. 그래서? 그래서 그럼 알았다고. 정말 졸렸어요. 못 가겠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얼룩말길에서 조금 이렇게. 왜냐면 그 지역을 중국을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몽골이라는 그 안도감이 왔기 때문에 사막에서 그 꼭대기 정점에서 조금 딱 내려와서 저는 거기 이렇게 그냥 훌 쓸어 누워서 잤어요. 조금. 전 많이 잔 것 같지도 않아요. 한 10분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잤는데 꿈에 정말 신기한 게 꿈에 웬 할아버지가 정말 이거 제 아는 언니께 얘기를 했더니 신내림. 한국물을 네, 너는 이제 한국에 오긴 왔나 보다. 뭐 한국에 오니까 뭐 또 그런 신이 씌었니?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꿈을 꾸셨길래? 꿈에 웬 그 할아버지께서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딱 섰는데 저한테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방향만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하얀 걸 입고. 그런데 제가 생각컨대는 이게 성모 마리아님. 제가 할아버지인데 저번에 작년 성탄절날에 저기를 명동 성당에 갔어요. 그때 보니까 그 하얀 두루마기 그분이었던 거예요. 저는 똑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길을 그냥 하얀 거 입으신 분이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귀신이구나. 꿈에서 그래 놀라서 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귀신이 날 알려줬구나. 근데 이게 나한테 방향을 알려준 거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딱 내리셨는데 그 길 따라 딱 갔어요. 그 길을 알려준 대로 가니까 웬 군인이 말 방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방목을. 이 브로커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군인이면 무조건 소리 질러서 그 군인한테 잡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몽골 군인들한테 잡혀야 니네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막 헬로 그러니까 군인들은 북한말을 알아 못 들으니까 헬로 하면은 여보세요 하면 된다는 거야. 헬로 하고 소리 질렀는데 이쪽 그 남자 2명 여자하고 남자분께서 멀리도 못 갔더라고요. 헬로 제 소리를 듣고 저쪽에 살려달라는 줄 알고 이분들이 온 거예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다은님 덕분에 살았어요. 이분들은. 그쵸. 제가 엉뚱한 은인이에요. 방향으로 갈 뻔했네요. 네. 그래서 그 군인한테 잡혀서 갔어요. 이 군인이 헬로 헬로 막 소리 지르니까 군인이 형체가 진짜 조그만 형체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헬로 헬로 소리 지르니까 이쪽 헬로우도 듣고 이쪽 헬로우도 들은 거예요. 제가 또 목청이 유난히 커요. 엄청 커요. 목소리가 네. 세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더 높여볼까요? 그래서 그 군인이 막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 여자가 딱 와가지고 왜 헬로우로 질렸냐고 멀리도 안 갔네요. 그랬더니 아니 너 잔다더니 안 잤어? 나 자고 일어났다고 그랬더니 뭐 몇 분을 잔 거야. 왜? 그래. 저기 지금 사람 비슷한 형차가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인데 고맙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잡혔어요. 그랬더니 말은 하나예요. 세 사람 같이 네 사람이 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랬더니 딱 이러고 보더니 두리번 하더니 저 지금 몽골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 사람도 저희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몽골 군인들은 이젠 단련이 됐더라고요. 이제 북한에서 많이 이렇게 맞아 봤으니까 이렇게 탈북하는 네. 자들을 그래가지고 뭐 노스코리아 막 이러는데 영어를 알아요. 코리안데 앞엔 이거 대체 뭐야 모르는 거예요. 영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쭉 3명을 보더니 지금 수상한 거예요. 이 군대도 눈이 이상한 거예요. 저를 딱 이렇게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무서운 거예요. 혼자만 데려가겠다는. 혼자만 데려가겠다 하고 이 둘은 좀 저보다 나이도 있고 이 남자니까 어머나 이 대체 나를 지금 어디다 어쩌려고 이게 수상한 놈이구나. 날 어디다 팔아먹지 않을까 이제부터 무서운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 군인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라고. 말 탈 줄 아냐? 말을 타는데 이렇게 가라는 같이 이렇게 들썩들썩 해야 된다. 말 탈 때. 탈 때 이렇게 맞아 맞춰줘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들었어요. 전 되게 요상하게 들었거든요. 나는 안 가겠다고. 언니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언니가 가라고? 언니는 결혼도 해봤으니까 언니가 가라고. 나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나는 아직까지는 더 살고 싶다고. 결혼도 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언니가 가면은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남자니까 아저씨가 가라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만 지금 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막 울었어요. 이러면서 제가 막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무조건 타래요. 그러니까 그 언니하고 아저씨 네가 제일 이쁘고 어리니까 널 타라지 않니? 빨리 가. 우리 그냥 있을게. 그리고 너 가가지고 빨리 알려라고. 알리라고 사람들한테 어쨌든 알리라. 거기 어떻게 뭐 군인들 좋은 사람들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이쁘니까 널 타라지 않니? 막 이러는 거. 제가 지금 먹잇감이 됐다는 뜻으로 저는 막 울면서 제가 고향이 어디고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실종해도 이렇게 알리라고 그리고 갔는데 진짜 수상하게도 또 여기다 막 안대를 씌우는 거예요. 안대를 씌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갔어요. 그러면서 하라길래 그때부터 왜 이랬는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앉으니까 너무 엉덩이가 아픈 거예요. 말을 이 사람 왜 들썩거릴까?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안 아픈 거예요. 이래서 웅웅거렸구나.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결국엔 또 안에 들어가니까 또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기 있다 해서 결국엔 들어갔는데 또 양탕굴이라는 곳에 가니까 다 양고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 양고기를 씹어서 눈물로 삼키면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입국하신 게 2007년 6월입니다. 네. 5개월 만에. 5개월. 네네. 네. 좀 5개월. 빨라요. 네. 5개월만 제가 왜 날짜를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알겠죠. 5개월 만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한에 정착한 지 10년 차인데 그 정착기 저희가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